야, 박도진! 너 지금 엄마 왔다고 엄살 피우냐? 씨발 빠져가지고. 면회 온 어머니 앞에서 아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녀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간부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던 그녀가 낡은 패딩 지퍼를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될 줄은요. 그녀의 정복 어깨 위엔 무려 별이 3개, 육군 인사사령관의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마실 준비 되셨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칼바람은 살갗을 찢는 듯 했다.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다. 22사단 땡땡대대 위병소 앞 높게 쌓인 제설 작업의 흔적 위로 낡은 부대 마크가 붙은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다. 초소 옆 CCTV 사각지대인 유류고 뒤편. 퍽. 둔탁한 타격음이 눈 덮인 허공을 갈랐다. 박도진 이병이 억눌린 신음과 함께 눈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정강이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했다. 야, 박도진. 아프냐? 최영석 상병이 삐딱하게 방탄 헬멧을 쓴 채 내려다보며 물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급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 봐라. 안 춥지? 빠져가지고. 내가 근무 투입할 때 핫팩 2개만 챙기라고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왜 핫팩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거지냐? 하나 가지고 나눠 쓰게? 최영석은 박도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박도진의 가슴 주머니가 불룩했다. 너는 3개나 쳐붙이고 선임은 손 시려 뒤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지. 서울대 다닌다고 유세 떠냐? 대가리만 굴러가지 아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최영석의 주머니에 핫팩 2개를 챙겨 넣은 건 박도진이었다. 최영석이 행정반에서 노가리를 까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지만 이병인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뿐이었다. 박도진. 엎드려. 차가운 눈바닥 위에 박도진이 엎드렸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바닥이 얼음장 같은 땅에 닿았다. 위병조장 오동구 중사는 난로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도진의 기합 소리는 그에게 일상적인 소음일 뿐이었다. 아씨. 파란불이네 또. 이놈의 장은 언제 오르냐? 오 중사는 짜증 섞인 손길로 창문을 드르륵 열었다. 야, 최영석. 적당히 해라 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그것은 말리는 것이 아니었다. 안 들리게 조용히 패라는 암묵적인 지시였다. 밖에서 최영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죄송합니다.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오 중사는 다시 창문을 닫으며 혀를 찼다. 패급 새끼 하나 들어와서 분위기 다 망치네. 즉. 그때였다. 멀리서 희뿌연 눈보라를 뚫고 은색 K5 택시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민간 차량 출입이 드문 최전방 대대급 부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최영석은 엎드려 있던 박도진을 발로 툭 찼다. 일어라. 차 온다. 튀어가서 확인해. 박도진은 꽁꽁 언 손을 털며 급히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택시 쪽으로 뛰어갔다. 택시가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나이 지긋한 기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수고하네요. 여기 면회객이 있어서. 박도진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용무와 방문 목적 확인하겠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검은색 롱패딩에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아주머니거나 아들 면회 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김명의 중장이었다. 그녀는 아들 도진을 놀래켜주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복무하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수행부관도 물리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김명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터진 입술, 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흑투성이가 된 전투복 무릎.
무엇보다 추위 때문만이 아닌 고통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다리. 또, 진아? 김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도진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박도진의 당황한 목소리에 뒤에 서 있던 최영석이 짝다리를 짚으며 다가왔다. 그는 김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뭡니까? 아줌마. 지금 근무 중인 병사한테 뭐 하는 겁니까? 김명희는 최영석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박도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상처 입은 뺨으로 향했다. 얼굴이. 이게 무슨 일이니? 다리는 왜 그러고? 너 피나잖아. 최영석이 거칠게 김명희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귀 먹었습니까? 뒤로 물러나시라고요. 여기 군사작전구역입니다. 면회 신청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소란의 초소 안에 있던 오동구 중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슬리퍼를 끌며 건들건들 걸어왔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최상병 뭐야? 오 중사님, 이 아줌마가 다짜고짜 근무자한테 달라붙습니다. 잡상인인지 뭔지 말도 안 통합니다. 오동구는 김명희를 힐끔 보았다. 평범하다 못해 수수해 보이는 옷차림. 그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주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닙니다. 아들 보고 싶어서 오신 건 알겠는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위병소 앞에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 김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동구와 최영석을 응시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수십만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의 위압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둔감한 오동구와 최영석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자네들 소속과 관등 성명이 뭔가? 김명희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에 최영석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참나. 아줌마. 지금 장난합니까? 관등 성명?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빨리 가시라고요. 최영석이 김명희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박도진이 급히 최영석의 팔을 잡았다. 최상병님,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박도진. 내 엄마면 다야? 민간인이 위병소 난동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영창 가고 싶냐? 최영석이 박도진을 밀쳐내자 박도진은 힘없이 눈밭으로 넘어졌다. 김명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부조리한 위계질서. 그녀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손 치워. 김명희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렸다. 뭐요?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김명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입고 있던 검은색 롱패딩의 지퍼를 내렸다. 패딩이 벗겨지며 그 안에 입고 있던 짙은 녹색의 정복이 드러났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를 비췄다. 정복 견장 위 은색으로 빛나는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가슴에는 명찰 김명희와 화려한 약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려 있었다. 오동구 중사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스르르 떨어졌다. 최영석 상병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택시 기사는 입을 벌린 채 핸들을 놓았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김명희 중장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진 박도진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다. 도진아,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색이 된 오동구와 최영석을 바라보았다. 본관은 육군 인사사령관 중장 김명희다. 오동구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위병조장. 그리고 위병. 병장. 아니, 중사 오동구. 사상병. 최영석. 두 사람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김명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자네들은 방금 상관 모욕, 근무 태만,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폭행 혐의를 스스로 입증했다. 김명희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육군 헌병감의 번호가 단축키 1번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딸깍.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인사사령관님. 헌병감입니다. 나다. 지금 즉시 22사단 땡땡연대 땡땡대대로 헌병대 투입시켜.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 옷벗을 각오해. 그녀는 전화를 끊지도 않고 오동구 중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장민수 중령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정보급관이 올린 동계 제설작전 유공자 표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행정병이 노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임마, 노크 안 해? 뭐가 큰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냐? 위병소에. 쓰리스타가 떴습니다. 뭐? 쓰리스타? 군단장님? 오늘 군단장님 일정 없는데? 군단장님이 아닙니다. 여자 중장님입니다. 인사사령관님이라고 합니다. 장민수 중령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박살이 났다. 뜨거운 차가 군화 위로 튀었지만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인사사령관? 김명애 장군님? 야,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오셔? 연락도 없이? 지금 위병소에서 헌병대 부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중사님이랑 최 상병이 잡혀 있답니다. 장민수 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인사사령관이면 장교들의 진급과 보직을 좌지우지하는 군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자 중 한 명이었다. 게다가 헌병대를 불렀다는 건 단순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모자. 내 정모 어디 갔어? 당장 차 대기시켜. 아니, 뛰어가야 돼. 장중령은 정모를 삐뚤게 쓰고 대대장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작전과장이 영문도 모른 채 물었다. 대대장님 어디 가십니까? 야, 전 간부 집합시켜. 위병소로 다 튀어오라고 해. 진돗개 하나야 새끼야. 살벌한 침묵이 감돌았다. 오동구 중사와 최영석 상병은 위병소 앞 눈밭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아니, 사실상 얼어붙어 있었다. 김명애 중장은 팔짱을 낀 채 초소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너저분하게 널린 과자 부스러기, 켜져 있는 스마트폰 게임 화면, 구석에 처박힌 담배꽁초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자동 사냥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근무 중의 게임이라. 22사단 군기가 아주 당나라 군대군.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무리가 보였다. 장민수 중령을 선두로 대대 참모들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달려오고 있었다. 장 중령은 김명애 중장을 보자마자 10m 전방에서 멈춰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충성. 대대장 중령 장민수. 사령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환영이라. 장 중령. 자네 부대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나? 근무자가 민간인을 폭행하고 하극상을 저지르는 게 자네가 가르친 환영 방식인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야. 김명희는 턱짓으로 박도진 이병을 가리켰다. 박도진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자네 부하가 자네 부대에서 개처럼 맞고 있었어. 그것도 간부가 보는 앞에서. 이게 22사단의 교육훈련 지침인가? 장중령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동구 중사와 최영석 상병을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필 걸려도 인사사령관, 그것도 자기 아들이라니. 이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군사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단 헌병대의 순찰차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성판에는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사단장 강준혁 소장이었다. 강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자를 고쳐 쓰고 급히 다가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강준혁입니다.
사령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김명희는 강 소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갑게 말했다. 강 소장, 내가 연락하고 왔으면 이 꼴을 못 봤겠지. 자네 부대 꼴이 아주 볼만해. 인사사령관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야. 송구합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엄벌이라. 말로만? 김명희는 위병소 뒤편 유류고 쪽을 가리켰다. CCTV 사각지대더군. 저기서 내 아들이 구타당했어. 헌병대장. 방금 도착한 사단 헌병대장이 관등 성명을 대며 앞으로 나왔다. 중령 박성훈. 지금 즉시 대대 내 모든 CCTV 확보해.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위병소 출입 기록, 근무 편성표, 오동구 중사의 개인 사물함과 휴대전화, 최영석 상병의 관물대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보고해. 알겠습니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오동구와 최영석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다. 오동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최영석은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저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진아, 아니 박도진 이병님, 제발 말씀 좀 잘 해주십시오. 박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 비굴한 외침이 역겨웠다. 김명희는 떨고 있는 장민수 중령과 강준혁 사단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감찰은 이제 시작이야.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도 팀이 내려올 거네. 이 대대, 아니 이 연대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썩은 뿌리는 다 뽑아낼 테니까 그리 알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부로 박도진 이병은 내 보호하에 둔다.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라도 도는 순간 그 책임은 사단장 자네가 지게 될 거야. 강준혁 소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오동구 중사는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횡령, 근무태만, 상습 폭행 방조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감되었다. 최영석 상병 역시 영창을 넘어 군사재판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대대장 장민수 중령은 보직 해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해서 박도진의 군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박도진이 들어오자 잡담을 나누던 병사들이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야, 쟤야. 엄마 백 믿고 설친다는 애. 와. 소름 돋는다. 찌른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불러? 그것도 3스타를? 부대 다 터졌잖아, 쟤 때문에. 우리 휴가 다 잘게 생겼어. 병사들 사이에서 박도진은 영웅이 아닌 배신자, 마마보이로 낙인 찍혔다. 헌병대의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부대 전체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다 적발되면서 병사들의 불만이 엉뚱하게도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박도진에게 향한 것이다. 점호 시간 전 박도진은 행정반 호출을 받고 불려갔다. 새로운 중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도진 이병. 이병 박도진. 사단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너를 사단 본부로 파견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겠냐? 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힘으로 도망치는 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중대장님,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니 임마. 애들이 널 보는 눈빛이 안 느껴져? 너 왕따야 지금. 그냥 편한 대로 가라. 너네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도망가야 합니까? 저는 제 임무 다 마치고 여기서 전역하겠습니다. 중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독한 놈이네 이거. 그래 알았다. 대신 당분간은 행정반에서 대기해. 파쇄 업무나 좀 도와라. 박도진은 행정반 구석, 문서 파쇄기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들을 파쇄하는 단순 작업이었다. 위잉.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만이 박도진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는 묵묵히 종이를 집어넣었다.
그때였다. 파쇄기에 넣으려던 두툼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서류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박도진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외비 2023년도 급식 피복 예산 집행 내역서 수정본. 단순한 예산 내역서인 줄 알았으나 그 뒤에 붙어있는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수신 땡땡 대대장 참조 군수과장. 제목 급식 납품업체 대성 유통계약 변경건 및 리베이트 정산 내역. 박도진의 눈이 커졌다. 리베이트? 정산? 이건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파쇄하려다 실수로 끼워 넣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장부였다. 내용을 훑어보던 박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구속된 오동구 중사의 이름은 실무자에 불과했다. 결제 라인에는 대대장 장민수 중령, 그리고 그 위로 승인 22사단 군수참모 중령 김태진, 후원 국방부 군수국 땡땡과장 최민철. 이건 단순한 부대 내 부조리가 아니었다. 군납 비리였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 반찬이 왜 항상 부실했는지, 왜 보급 양말은 금방 구멍이 났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었다. 박도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행정병들은 졸고 있었고 당직 사관은 자리를 비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전투복 건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걸 어머니에게 가져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어머니의 한마디면 이들은 다 감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겠다. 군인으로서. 박도진의 뇌리에 며칠 전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권력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좋겠다. 이것마저 어머니에게 가져간다면 그는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인 군인으로 남을 것이었다. 박도진은 결심했다. 이 문건은 내 힘으로 정당한 군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하겠다. 그러나 대대장도 사단 참모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시선이 벽에 걸려있는 지휘계 통도에 머물렀다. 대대장 위에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 강준혁 소장. 사단장이라면? 지난번 위병소에서 어머니에게 쩔쩔매던 그 모습. 하지만 그는 22사단의 총책임자였다. 만약 그도 연루되어 있다면? 아니,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박도진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내일 사단장 정신교육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대대 강당으로 오는 날이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앉아 있다. 낡은 강당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난방기의 건조한 바람이 섞여 공기는 답답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정신교육 및 소통의 시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단상 중앙 강준혁 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꼿꼿한 자세와 울림 있는 목소리로 연설 중이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대부분 죽어 있었다. 그들에게 사단장의 방문은 그저 오전 작업 열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입니다. 전우를 믿고 지휘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는 군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나는 22사단을 부조리 없는 청정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강준혁 소장의 말에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은 박도진 이병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건빵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비리 문건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장민수 대대장은 강준혁 소장 옆에서 연신 굽신거리며 보좌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병사들을 훑고 있었다. 혹시라도 누가 돌발 행동을 할까 감시하는 눈빛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군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 무엇이든 좋다. 강준혁 소장의 말이 떨어지자 강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드는 순간 관심병사가 되거나 선임들에게 보복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없나? 용기 있는 병사가 한 명도 없어? 강 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던 찰나였다. 충성. 이병 박도진. 정막을 깨고 박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장민수 대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미친 새끼가 또. 장 대대장이 급히 마이크를 잡으려 뛰어들었다. 아, 사단장님. 저 병사는 며칠 전 그 인사사령관님 아드님입니다. 아직 부대 적응 중이라 다소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제가 따로 면담하겠습니다. 강준혁 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사사령관의 아들. 그 단어에 강 소장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장 대대장을 손으로 제지했다. 아니, 듣겠다. 박도진 이병. 할 말이 뭔가? 박도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장민수 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야, 박도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앉아. 작전장교. 애 끌어내. 뒤에 있던 간부들이 박도진을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박도진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대대 급식 비리, 피복 횡령. 그리고 대대장님의 리베이트 수수 내역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 횡령? 대대장이? 미친 거 아냐?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강준혁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달려드는 간부들에게 일갈했다. 멈춰. 우렁찬 호령에 간부들이 멈칫했다. 강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뚜벅뚜벅 박도진에게 걸어갔다. 그의 군화 소리가 강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박도진 앞에 선 강 소장은 박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병 박도진.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자네는 상관 모욕죄와 무고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될 거다. 어머니가 사령관이라 해도 널 구해줄 순 없어. 박도진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강 소장을 마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보고드립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박도진은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강 소장에게 내밀었다. 강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다. 따라와. 그리고 헌병대장 감찰참모. 지금 즉시 대대장실 접수해. 장민수 대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나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사단 헌병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섰다. 안에서는 강준혁 소장이 박도진이 건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 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계약업체 주 대성 유통, 품목, 돈육, 단가 킬로그램당 12,000원, 실제 납품 킬로그램당 4,500원, 저급 뒷다리살 혼입. 차액관리 땡땡은행 110, 땡땡땡. 예금주 장민수 처조카.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그 돈으로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액수만 수억 원대에 달했다. 강준혁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하, 이 미친 새끼들. 군인이 아니라 장사치였구만. 강 소장은 갈등했다. 이걸 터뜨리면 22사단은 또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더 짙어질 것이다. 자신의 진급길도 막힐 수 있다. 적당히 덮고 장중령을 조용히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할까?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박도진이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말해.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서류를 발견한 사실을 모르십니다. 강 소장이 고개를 돌려 박도진을 보았다. 뭐라고? 어머니께 가져가면 더 쉽고 빠르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2사단의 군인입니다. 우리 사단의 문제는 우리 사단장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휘 계통인 사단장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강준혁 소장은 멍하니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갓 입대한 이등병, 그것도 금수저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자신에게 군인의 명예와 지휘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인사사령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된 군인의 자세를 가진 부하가 자신을 믿고 증거를 바친 것이다. 강 소장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감찰 참모. 예, 소장 강준혁. 참모는 관등 성명을 복창했다. 지금 당장 사단 법무참모 불러. 그리고 군단 헌병대에도 협조 요청해. 이 문건에 적힌 놈들 현역이고 예비역이고 민간업자고 싹 다 잡아들여. 사단장님, 일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라도 새어나가면. 상관없어. 환부는 도려내야 산다.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병사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 못해. 강 소장은 박도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도진 이병. 이병 박도진. 자네가 22사단을 살렸다. 나가봐. 이제부터는 내 전쟁이다. 장민수 중령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관사로 격리 조치되었다. 부대는 사단 감찰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대의 모든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 중령의 신복이었던 박태영 대위는 아직 부대에 남아있었다. 박 대위는 장 중령과 비리 커넥션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몰래 빼돌린 스마트폰으로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다. 비상. 장부 털림. 박도진이 찔렀음. 꼬리 자르기 안 됨. 조치 요망.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발신인은 국방부 최서기관.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박도진을 가해자로 만들어. 군사기밀 유출 혐의 씌워. 박 대위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는 행정반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작전계획 5027 관련 2급 비밀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박도진의 개인 관물대 쪽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병사들은 박도진을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야, 진짜 대대장 잘린 거냐? 도진이가 가져간 서류가 뭐길래 사단장이 직접 날리냐? 솔직히 좀 멋있지 않냐? 우리 밥 맛없는 게 다 횡령 때문이었다며.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박도진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번엔 사단 헌병이 아닌 대대 군수과장 박태영 대위가 이끄는 자체 경계 헌병들이었다. 전원 동작 그만. 박도진 이병 앞으로 나와. 식판을 닫고 들어오던 박도진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섰다. 이병 박도진. 너 긴급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안 위반 혐의다. 네 관물대에서 2급 비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비밀 취급 인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친 거겠지. 뒤져봐. 박 대위의 지시에 병사들이 박도진의 관물대를 뒤엎었다. 옷가지와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리고 전투복 야전상의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시크릿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툭 떨어졌다. 병사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도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게 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태영 대위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도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이야? 너 내부 고발자 흉내 내면서 기밀 빼돌려서 팔아먹으려 했지? 이 새끼 이거 완전 간첩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놔주십시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시끄러워. 입 막아. 영창으로 끌고 가. 박도진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박태영 대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보안사고가 터지면 횡령건은 뒷전이 된다. 그리고 인사사령관 아들이라도 간첩 혐의나 기밀 유출이 걸리면 방첩사령부 조사를 받아야 하니 김명희 중장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 박도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때 유치장 철창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박태영 대위인 줄 알고 노려보았으나 거기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박도진을 그토록 괴롭히던 최형석 상병이었다. 그는 영창 대기실 청소당번으로 나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영석은 빗자루를 든 채 주위를 살피더니 철창 가까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야, 박도진. 너, 진짜 아니냐? 뭐가 말입니까? 기밀 훔친 거. 아니지? 박도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명입니다. 박태영 대위가 제 관물대에 넣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들이 한 짓입니다. 최영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비열한 선임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리고 박도진이 대대장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이 먹는 똥국과 플라스틱 같은 고기가 대대장의 횡령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던 차였다. 박대위 그 새끼. 아까 행정반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첩대로 넘기면 됩니다라고 하더라. 박도진이 철창을 붙잡았다. 최상병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장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미쳤냐? 내가 널 왜? 나도 영창 갈 일 있어? 제가 무너지면 대대비리도 다 묻힙니다. 그러면 최상병님도 전역할 때까지 그 쓰레기 같은 밥 먹고 부속품 안 나오는 보급품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나가면 최상병님 탄원서 써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일 선처해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다. 박도진이 풀려나고 어머니인 인사사령관에게 잘 말해준다면 자신의 징계도 줄어들 수 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씨바. 나 인생 걸고 하는 거다. 최영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공중전화 카드를 철창 사이로 밀어넣었다. 지금 당직사관 졸고 있어. 5분이다. 유치장 안행정 전화기 지금 락 풀려 있을 거야. 내가 선 꼽아놨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최상병님. 시끄러워. 걸리면 나 모르는 일이다. 최영석이 망을 보러 나갔다. 박도진은 유치장 구석에 있는 비상용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사단장 직통 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번호는 안다. 아니, 안 된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나는 진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강준혁 소장이 아까 서류를 보며 감찰 참모에게 지시할 때 불렀던 내선 번호. 감찰 2130. 박도진은 군 내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제발 받아라. 딸깍. 통신보안. 사단 감찰부 당직병 상병 이진호입니다. 저는 22사단 땡땡대대 이병 박도진입니다. 긴급 사항입니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뭐야? 박도진? 너 지금 영창 갔다는 애 아냐? 야, 끊어. 장난 전화하지 말고. 잠시만요. 끊지 마십시오. 박태영 대위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지금 사단장님 연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사단장님께 노란 봉투에 2페이지라고만 전해주십시오. 제발이요. 수화기 너머 당직병이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노란 봉투라는 말은 오늘 사단 내부에 파다하게 퍼진 키워드였다. 너. 그거 거짓말이면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야. 기다려. 전화가 보류 상태로 넘어갔다. 1초가 1시간 같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태영 대위가 돌아오고 있었다. 야, 최영석. 너 거기서 뭐해? 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진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여보세요. 연결합니다. 뚝. 나 강준혁이다. 박도진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도진의 다리가 풀렸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함정입니다. 너 이 새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박태영 대위가 유치장 철창 문을 열고 들어와 박도진의 손에서 수화기를 거칠게 낚아챘다. 박도진은 수화기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간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박 대위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쳤다. 야, 너 뭐야? 당직병 바꿔. 어떤 미친놈이 영창 죄수한테 전화를.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다 못해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등 성명대라. 박태영 대위는 순간 움찔했다. 너무나도 위압적인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너 누구야? 귀관은 상급자의 목소리도 구분 못하나? 사단장 소장 강준혁이다. 박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박태영 대위. 지금 내 목소리 들리지? 네, 들립니다. 충성. 지금 이 순간부터 박도진 이병의 신병은 사단 본부에서 접수한다. 내 놈이 박도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건 항명이고 반란이다. 알겠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 녀석은 간첩 혐의가 있어서. 닥쳐. 헌병대 병력이 3분 내로 도착한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쏜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박태영 대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박도진을 노려보았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에이, 개새끼가. 박태영이 허리춤에 있던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갖다 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덮쳤다. 하지 마십시오. 대위님. 최영석 상병이었다. 밖에서 망을 보던 최영석이 뛰어들어와 박 대위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거나. 최영석, 너 이 새끼도 한패야? 대위님, 사단장님이 오고 계신답니다. 지금 이러면 진짜 다 죽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영창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대다. 포위해.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검은색 헌병 헬멧을 쓴 사단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총구를 박태영 대위에게 겨눴다. 박태영 대위. 무장 해제하고 손머리 위로 올려. 박도진은 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대우하는 조사였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준혁 소장이 직접 들어왔다. 박도진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강 소장은 손을 들어 담례하고 의자에 앉았다. 고생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두드렸다. 내 관물대에서 나왔다는 그 기밀문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감식 맡겼다. 결과가 나왔어. 문서 비닐 안쪽에서 박태영 대위의 지문이 묻어있더군. 그리고 내 지문은 전혀 없었고. 명백한 조작이야. 박태영과 그 일당들은 전원 구속됐다. 박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박도진. 싸움은 아직 안 끝났다. 이 문건. 기억나나? 강 소장은 박도진이 처음 건넸던 노란 봉투 속의 리베이트 장부를 꺼냈다. 여기에 적힌 국방부 서기관 최민철. 이 사람이 문제야. 민간 공무원이라 우리 군법으로 바로 잡아넣기가 까다로워. 게다가 국방부 쪽에서 22사단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한다며 압박을 넣고 있다. 박도진은 주먹을 쥐었다. 군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에 비호 세력이 있으면 정의 구현은 요원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간 검찰에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의 김명희 인사사령관이었다.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니. 김명희 중장은 강준혁 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아들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강 소장. 국방부 최서기관 건은 내가 맡겠네. 사령관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인사사령관으로서 직권남용이야. 내 부하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자가 내 인사권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했다면 그건 내 관할이지. 김명희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최 서기관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나한테 딜을 걸어오더군. 아들 문제를 조용히 덮어줄 테니
우리 쪽 라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통화 내용 전부 녹음했어. 강준혁 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빈틈이 없으십니다. 김명희는 박도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붙은 이등병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도진아, 엄마는 내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 그래서 내 존재를 숨겼어. 하지만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뒤는 이 어미와 사단장님께 맡겨라. 군사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피고석에는 수의를 입은 장민수, 박태영, 오동구, 송태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장민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와 결탁하여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횡령하고 부실 급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에 징역 7년 및 횡령액 전액 추징에 처한다. 장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피고인 박태형. 무고 및 증거 조작,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징역 5년. 피고인 오동구. 직무유기 및 폭행 방조. 징역 3년. 피고인 송태식.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징역 1년 6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석 옆 피고석에 앉아있던 최영석 상병의 차례였다. 최영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다. 피고인 최영석.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박도진이 방청석에서 최영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진은 약속대로 장문에 잡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남은 복무 기간 동안 군기 교육대 입소 및 타부대 전출을 명한다. 최영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빨간 줄은 피했다. 실형은 면한 것이다. 그는 방청석의 박도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사죄의 의미였다. 한편 뉴스 속보가 법정 밖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검찰단 군납 비리 연루된 최모 서기관 구속 기소. 김명희 인사사령관의 제보 결정적. 거대한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22사단의 철책선에도 봄이 찾아왔다.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박도진은 일병으로 진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사단장 표창과 함께 포상 휴가 그리고 후방 부대로의 전출을 제안받았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꽃보직이었다. 하지만 박도진은 거절했다. 저는 22사단 병사입니다. 여기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가장 힘들다는 GOP 경계 근무를 섰다. 동료들은 이제 그를 마마보이가 아닌 비리를 척결한 에이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철책 점검을 하던 박도진 옆으로 순찰을 돌던 강준혁 사단장이 다가왔다. 박일병. 근무 중 이상 없나? 충성. 전방 이상 없습니다. 강준혁 소장은 철책 너머 북쪽을 응시하다가 박도진을 보며 웃었다. 너 때문에 우리 사단 급식이 전군에서 제일 좋아졌다며? 요즘 다른 사단에서 22사단으로 오고 싶다고 난리라더군. 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내 덕분이다. 내가 침묵하지 않은 덕분이야. 강 소장은 박도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역할 때까지 다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말 면회 시간. GOP 면회실에 김명희 중장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직접 싸온 도시락을 펼쳤다. 화려한 요리가 아닌 박도진이 좋아하는 평범한 김밥과 계란말이였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습니다. 박도진은 입안 가득 김밥을 넣고 오물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김명희의 얼굴에 군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어머니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도진아. 네? 전역하면 뭐 할 거니? 박도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씩 웃었다. 글쎄요. 일단 복학해서 공부 좀 더 하고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군 검사가 되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군 검사? 힘든 길인데.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휘관도 필요하지만 감시하는 눈도 필요하다는 걸요. 김명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22사단의 험준한 산맥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별들의 무덤이나 지옥이 아닌 박도진이라는 작은 불씨가 밝혀낸 희망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